이런 경우들을 과연 한순간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즈원은 한순간의 행운인가요? 이달소는 과연 운이 없을 뿐이었던 걸까요? 브레이브걸스는 그냥 유튜브 빨로 뜬 걸까요?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얼마 전에 만든 스테이시 관련 영상, 저도 나름 업계 상황을 대비해가면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소속사는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더라고요. 역시 중소기업이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당장 고개 숙이고 일부 팬들이 빠져나가더라도 대중성 확보하면서 멀리 볼 것인가, 그냥 버티면서 지금 팬들 보유하고 보통의 중소기업 아이돌 그룹처럼 마니아틱하게 가져갈 것인가. 남자 여자 싸움 속에 휘말렸든 억울한 상황이었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연예인이 논란 속에 휘말렸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대처로 인해서 정말 한순간에 떡상할 수도 있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죠. 그걸 하는 건 2004년생인 어린 아이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획사의 방향성이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요즘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모든 기획사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아이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창 열심히 일하던 4, 5년 전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트렌드 지난 소리입니다. 4년, 5년만 지나도 이 바닥은 강산이 변합니다. 그런데 엔터업계에 있는 윗분들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본인들이 한창 활동하던 연예계에 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뭐든지 진행을 한단 말이죠. 가끔씩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예시로 엔터테인먼트 기획 이쪽 대학교 학과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교수님들이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아직도 H.O.T. 잭스키스 이야기나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딱 그때 엔터에서 일해보고 지금 교수 자리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신 교수님들이 많죠. 윗분들의 생각은 늘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본인의 전성기 때를 보통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간 강사더라도 저는 엔터 관련한 강의들이 있으면 돈을 적게 주더라도 거의 나가는 편입니다. 관련 회사들과 연계하고 있고 여기저기 강의도 나가고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교수님들과 술자리에 가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진짜 엔터판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제 영상을 엔터 윗분들이나 엔터 업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나가거나 미팅을 나가면 그 중에 한두 분은 꼭 제 영상 구독자라면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좀 보시고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티어급 아이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뿅. 저희 바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인 걸그룹이 뜨려면 일단 여초 화력이 중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아이돌을 소비하는 건 대부분 여자 팬들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아이돌이 그냥 이름이 알려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걸그룹 정도가 아니라 티어급 걸그룹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남녀 비율이 반반 정도로 섞인 그룹이 무조건 티어급 아이돌이 됩니다. 자, 티어급 아이돌 누가 있었죠? 블랙핑크, 오마이걸, 트와이스, 마마무, 지금은 해체했지만 아이즈원 이 정도가 걸그룹 1티어일 겁니다. 급반등한 현상이라 조금 지켜봐야긴 하겠지만 최근엔 브레이브걸스도 1티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걸그룹들의 공통점은 뭔가요? 팬덤에서 성별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모두가 섭외할 수 있는 아이돌이다. 결국 그런 아이돌이 돈을 번다, 대중성을 가진다, 티어급 아이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돌 산업에서 아주 큰 지표로 볼 수 있는 아이돌 브랜드 평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 돈을 많이 버는 몸값이 비싼 아이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평가 하나에 행사를 뛰어도 2천만 원을 받을지 4천만 원을 받을지 광고비가 1억일지 5억일지 정해지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두세 배의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지표가 되죠. 거의 대부분은 방탄소년단이나 남자 아이돌이 늘 상위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그룹 중에 상위권을 먹는 아이돌들은 제가 말한 아까 저 그룹들입니다. 1티어로 절대 못 올라가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팬덤이 고착화된 경우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FM들, 본인들이 레지스탕스라도 된 마냥 여러가지 비밀 표식들을 자꾸 남기죠. 옛날에는 일베 메갈 같은 이렇게 인터넷 속 망령들이 사회 밖에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당당합니다. 내가 인터넷 속 또라이들 중 하나라는 게 레지스탕스 마냥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라면서 자부심을 가져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망령들이 많이 모이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팬덤이라는 곳에선 더더욱 고착화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결국 한쪽 성별이 팬덤을 점령해버리고 거기를 FM들이 놀이터로 사용하는 순간 그 아이돌은 절대 티어급 아이돌이 되지 못합니다. 뿅.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남자 팬들 돈도 안 쓰고 팬덤 활동도 안 하는데 필요 없다. 절대 고기 숙이지 말고 스테이시는 여자 팬들을 들고 가라. 당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소리입니다.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놀 놀이터가 필요한 거지 진짜 스테이시가 잘 되길 바라는 팬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FM이 묻어버린 그룹이 되는 순간 아이돌 브랜드 평가 가치가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몇 팬들은 팬들이 사준 굿즈, 유튜브에 댓글로 떠는 주접들, 브이라이브 매번 챙겨보기 뭐 이런 게 아이돌의 주 수익원이라고 이런 걸 해야 우리 아이돌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시대가 지났어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아이돌의 가치, 이름값입니다. 예전에는 앨범 초동으로 아이돌의 티어를 측정했다면 그게 점점 브랜드 평판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있죠. 물론 초동도 아직 중요합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의 가치를 예전에는 승이 많은 투수를 대접해줬지만 요즘은 승수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 것들과 비슷합니다. 물론 승리 개수도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브랜드 입장에서 팀의 가치를 매길 때 뭘 가장 많이 볼까요? 당연합니다. 시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남녀가 갈라졌다. 이미 그 그룹은 브랜드 가치를 잃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이 그룹 사용하면 한쪽 성별을 버리겠다는 꼴이 되는 거고 상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브랜드 입장에선 남아 도는 아이돌 그룹 중 그런 그룹을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뿅. 자, 비슷한 나온 그룹이 하나는 1티어에 갔고 하나는 이름만 좀 알려진 그룹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그룹들일까요? 아이즈원과 이달의 소녀입니다. 지금에서야 추가 유튜브 채널도 정말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미친듯이 활약하고 다녀서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달소는 나왔을 때는 한동안 이름 없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그룹이었습니다. 이달소는 16년부터 꾸준히 멤버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18년에 공식 데뷔를 했어요. 아이즈원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미리 알려진 사람들을 18년에 데뷔시켰습니다. 아이즈원에는 유달리 남자 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달소의 팬덤이 여초판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팬들을 유입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성별 갈라치기가 일어나면서 팬들을 밀어냈었습니다. 팬 하고 싶으면 성기를 자르고 와라. 여자가 되고 나서 덕질을 하라 라면서 유입을 막고 고였습니다. 당시에 FM 놀이터여서 도망쳤다라는 남자 팬들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누군가를 배척하는 그런 꼴이 보기 싫은 여자 팬들도 같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모든 팬들이 다 같은 시기에 나온 아이즈원으로 흘러갔고 위즈원이 순간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며 걸그룹 초동 10만 장이라는 대박을 터뜨리게 되죠. 브랜드 평판이 주작 논란 전까지 늘 떡상이었고 그야말로 그 당시는 트와이스, 아이즈원, 블랙핑크의 삼국지 시대였습니다. 트와이스, 블랙핑크의 연차를 봤을 때 그들에게 한순간에 비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성장세인 거죠. 물론 이 이유 하나뿐만은 아니지만 아이즈원 떡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브레이브걸스 경우를 봅시다. 정말 무명 그룹이었는데 한순간에 떡상했죠. 무엇 때문일까요? 위문 공연 때문입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직접적인 팬덤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뿌거를 응원합니다. 돈도 안 되고 더럽게 힘든 곳이 위문 공연입니다. 행사비는 쥐꼬리만 하고 위치는 겁나 오지에 있고 정말 군인들을 위해 가는 것일 뿐이죠. 그 무대를 진심으로 즐기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그 에너지가 남자도 여자도 다 브레이브걸스를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세대마저 초월하면서 아저씨 아줌마들까지 응원을 하고 있죠. 당연 브랜드 가치는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돌을 영한 이미지로 쓰는 게 아니라 세대를 초월시켜버렸으니까요. 한창 롤린 대란이 일어났을 때 방탄소년단을 제끼고 브랜드 가치 1위였던 순간마저 있을 정도죠. 이런 경우들을 과연 한순간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즈원은 한순간의 행운인가요? 이달소는 과연 운이 없을 뿐이었던 걸까요? 브레이브걸스는 그냥 유튜브 빨로 뜬 걸까요? 뿅. 자, 인터넷 망령들은 말이죠. 어디든지 정착지를 찾아다닙니다. 그걸 조절하는 건 10대 후반의 사회생활 하나도 안 해본 아이돌이 아니라 기획사와 어른들이 해주는 거예요. 스테이시 논란 때문에 2차적으로 만든 영상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소속사들이 꼭 보고 느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쳐낼 건 쳐내십시오. 미꾸라지가 온 웅덩이를 흐리고 있을 땐 미꾸라지가 정말 대단해 보일 겁니다. 온 웅덩이에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꾸라지는 그냥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가 무서워서 웅덩이 안에 모든 물고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걸 해내는 건 웅덩이 주인이지 웅덩이 속에 있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이 더러워지면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